안녕하세요, 수통입니다. 오늘은 부천 비디오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2일 새벽 1시 부천의 한 비디오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디오 가게의 출입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고 문을 부시고 안에 들어가 보니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손전등을 비춰 인명수색을 하던 중 수상한 더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다가가 불빛을 비춰보니 그 수상한 더미는 바로 시신이었습니다. 이 시신의 모습은 굉장히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라처럼 발목부터 시작해 가슴까지 박스 테이프로 전부 결박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머리 쪽에 담요 같은 것이 씌어져 있어 이 담요를 치워보니 비닐봉지가 씌어져 있었고 비닐봉지 또한 빼내니 눈만 드러나 있는 두건이 씌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두개골도 함몰되어 있었고 누군가 둔기로 무지막지하게 구타를 해 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는 지문이나 족적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이는 화재 진압으로 인해 현장이 훼손되어 증거가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에 침입 흔적도 전혀 없었고 저항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김씨 앞으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있었는데 머리에 큰 상해를 입으면 8천만원, 사망을 하게 되면 총 4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알리바이가 확실했으며 결정적으로 아내는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용의자의 범위를 더 넓혀 수사하던 중 사건 현장을 배회하던 26살 남성 임선필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들이 임선필 씨를 조사해보니 피해자 김 씨의 집 오탁방에 거주하며 비디오 가게를 도와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한 형님의 죽음에 방관하듯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모습에 경찰들은 의심을 품고 용의자로 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형사는 임씨에게 김씨의 아내와 불륜 사이며 보험금을 노리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질문하던 형사는 왜 그랬냐 라며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거기서 임씨는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형수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 혼자 했어요. 형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렇게 뜻밖의 자백을 형사들은 그날 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임씨의 옥탑방 문을 여니 방 한쪽에 모니터 여러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화면 속에는 피해자 부부의 거실, 안방, 부엌 등 집안 곳곳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임씨가 몰래 피해자 부부 집안에 CCTV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형사는 임씨에게 왜 죽였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임씨는 자신의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자신은 죽인 적이 없고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한 대만 때렸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 임선필 씨의 주장에 따르면 범행 3일 전 피해자 김현택이 자신을 먼저 불렀다고 합니다. 김 씨는 보험 사기를 임 씨에게 제안하며 자신의 머리를 가격해주면 그 대가로 보험금의 3분의 1을 주기로 약속하게 되죠. 그렇게 머리에 상해를 입힌 후 강도로 위장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구 큐대로 머리를 가격했는데 머리를 치고 당구 큐대가 부러진 다음부터 기억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왜 시신의 얼굴이 그렇게 훼손되었고 가게에 불이 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게 된 거죠. 당시 사건을 찍은 비디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본 형사들은 임씨의 말대로 상호 합의 안에 이뤄진 보험 사기극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택과 임선필은 비디오 카메라와 붕대, 테이프 등을 챙긴 후 서로의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시작해 범행을 진행했습니다. 당구 큐대로 김현택의 머리를 내려치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임씨의 말대로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보험 사기극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친 임선필은 화면 밖으로 잠시 사라진 후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초 후에 재등장한 임씨는 손에 벽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임씨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난 섀도우다. 너같이 마누라 고생시키는 놈들 죽이러 온 사람이다.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느냐? 난 3000살 먹은 악마다. 수천 년 전부터 널 응징하기 위해 기다렸다.
비밀을 지키라니까 비밀을 누설해. 우리 섀도우 클럽은 비밀을 누설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반말로 욕을 퍼부으며 무지막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더 끔찍했던 장면은 피해자가 죽은 후에 계속 내려쳤던 장면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경찰은 녹화된 비디오를 임씨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임씨는 큐대로 머리를 한 대 치는 장면까지 자신이 한 행동이 맞다며 잘 보는 듯 했으나 욕설을 하며 벽돌로 김현택을 내려치는 장면에 전혀 자신은 기억이 안 난다며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임씨의 행동에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은 임씨가 연기를 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해리성 정체장애를 주장하는 등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악령이 빙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정신적 질환이 없다고 판단, 임씨의 행동을 연기라고 결론 짓게 되죠. 법원은 김씨가 임씨에게 보험 사기를 제안했을 때부터 완전 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현재까지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